안녕하세요. 임강자의 인체 여행입니다. 오늘은 복막과 장간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바로 복막이 있어요. 여기에 복막이 있죠. 여기에 내장기관은 이 복막으로 쌓여 있어요. 쌓여 있어서 이 복막을 위로 탁 제끼고 한번 보면은요, 장간막이 있어요. 여기에 장간막은 뭐냐면 이 장 속에 장이 입에서 항문까지는요 9m래요. 9m고 거기에서 소장의 길이만 7m인데 소장의 굵기는 또 자기 손가락 굵기만큼밖에 안 돼요. 아주 가늘어요. 그리고 대장은 여러분이 계속 봤지만 여기에서 가장자리, 우리 뱃속에 가장자리를 돌거든요. 대장은. 그리고 굵어요. 그래서 이 장이 이 창자가 왔다 갔다 하거나 하면 뒤엉키지 않아요. 가끔 가다가 꼬이고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서 장간막, 이 장과 장 사이에 막이 있어갖고 움직이지 그렇게 자리를 이탈하지 못하게 해줘요.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다른 장기들도 이렇게 간막에 의해서 쌓여 있어요. 이렇게 유지되고 있어요. 왔다 갔다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내장기관은 이 장간막에 의해서 싹 돼 있고 그 다음에 복막이 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대장에서 충수 바로 맹장 꼬리가 있잖아요. 그 맹장 꼬리가 있는데 맹장염이 걸려서 이게 터지면 바로 장간막이나 이 복막에까지 가요. 그 세균이, 염증 세균이 가게 되면은 바로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복막은 그냥 넓고 여기를 다 싸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전체가 병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간막은 장간막과 이 복막이 있고 맹장이 터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맹장이 터지기 전에 그 수술로 떼어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소화의 마지막이니까 입에서의 소화는 녹말의 소화였고 침 속에는 아밀라제는 소화 요소가 있어요. 근데 소화의 첫 단추는 입에서 치아에 의해서 잘 씹혀져야 돼요. 잘 씹혀지고 입속의 삼총사라고 그랬죠. 치아와 혀와 그 다음에 침샘. 근데 거기에서 혀의 뿌리에는 설골이라는 뿌리가 있어서 거기에서 근육이 골격근이 혀 전체로 뻗어가지고 우리가 혀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입에서의 소화가 녹말의 소화라면 녹말을 어떻게 분해하느냐. 아밀라제는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시켜요. 엿은 달잖아요. 그래서 꼭꼭 씹으면 바로 달짝지근해지는 거죠. 달짝지근해지는데 그렇게 해서 아밀라제가 가요. 그리고 입에서는 약 알칼리로 소화돼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혀와 여기 속에 입의 천장이 앞쪽에는 단단한 뼈로 돼 있어요. 경구개고 뒤로 가면은 바로 영구개다고. 그래서 이 영구개와 그 전체의 이 목구멍의 전체 근육에 의해서 혀와 합동작전을 목구멍으로 꿀딱 삼키는 거예요. 우리가 삼켜가지고 식도로 가면은요 연화작용의 식도는 아래로 내려가요. 연동운동에 의해서 여기에 식도에서부터 소장, 대장 끝까지 다 연동운동에 의해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식도가 지나면 바로 위죠. 위인데 위에서는 바로 염산에 의해서 아주 강산이에요. 염산위에서 죽처럼 우리가 먹은 죽처럼 만든 분해되고 연하게 돼요. 우리가 염산을 양말이나 옷에 딱 떨어뜨리면 녹아버리잖아요. 우리의 살도 닿으면 녹아버려요. 그만큼 강력한 것이 위에서 나와요. 그러나 이는
거기에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 염산에 녹지 않는 저기를 바로 액체를 쫙 뿜어내요. 뮤신을 쫙 뿜어내 가지고 염산의 위벽은 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과식을 하면은 그 염산의 그 틈새로 염색이 이렇게 너무 위가 늘어나니까 틈새로 들어가지요. 들어가면 속쓰림을 느껴요. 그리고 신트림이라든가 신물로 올라오는 것은 전부 염산의 작용이에요. 염산이 위에 남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위에서는 단백질이 소화돼요. 펩신이라는 게 나오는데 염산이 있을 때 활성화되거든요. 그 펩신이 단백질의 질긴 부분을 갖다 탁탁 끊어요. 그러면 바로 펩톤이 되는데, 펩톤은 이 자연 상태에서는 없어요. 폴리펩티딘이 있어도. 왜냐하면 그냥 생선 한 마리가 단백질이라면 펩톤은 우리가 요리하기 위해서 토마토 생선 토막을 탁탁탁 치죠. 그런 결과와 같아요. 그러니까 생선 토막은 자연 상태에서 없지 않아요. 그거와 같이 펩톤이 생선 토막과 같아서 자연 상태에서는 없다. 그러면 단백질이 소화되고 위에서는 입에서는 녹말이 소화된다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코올이라든가 그 포도당 그런 거는 그냥 흡수돼요. 입에서도 흡수돼요. 그 아주 저분자 물질은 세포막을 통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 그 약인가 그것도 입에서 먹고 나면은 바로 괜찮아지잖아요. 왜냐하면 그 약은 세포한테 그냥 그대로 흡수돼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작용하니까요. 그러면 위에서의 소화가 단백질을 소화하면 이제 유문, 위에 뒷문은 유문인데 그 유문을 통과해 가지고 소장으로 가지 않아요? 소장으로는 위에서는 염사니까 강산액이에요. 근데 소장으로 딱 들어가면은요, 12장이 소장의 참머리거든요. 그러면 쓸개집과 췌장액이 오고 장샘이 막 있어가지고 거기서 액이 막 알칼리성 액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들어온 것을 야금야금 들어오는데 그거를 완전히 알칼리로 변화시켜요. 그러면 소장에서 소화는 알칼리로 소화되는 거예요. 알칼리로 소장에서 소화되면 이 췌장 속에는 3대 영양소가 있어요. 그리고 쓸개집에는 소화 요소는 없어요. 말하자면 지방을 갖다가 큰 덩어리의 지방을 쪼개고 표면 장력을 작게 하는 작용이 있어가지고 작게 분해를 시켜서 유화지방으로 만들어요. 소화효소는 없어요. 유화지방으로 만들어요. 쓰레기의 집이 유화지방으로 지방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것을 췌장에서 나오는 리파제라는 지방소화효소가 지방산과 그리셀로 분해하고 우리가 먹은 그 녹말이라든가 그런 것을 갖다 췌장에서 나오는 아밀라제든가 그런 그 말타제라든가 장샘에서 나서 췌장에서 나오는 액체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다 분해돼요. 그리고 트립신도 나오고 펩티다제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을 분해하고 녹말은 최종 산물이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설탕은 포도당과 가당으로 분해돼요. 엿당은 그냥 포도당으로만 돼 있어서 포도당으로 분해돼요. 그래서 젖당은 우유 속의 젖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분해돼요. 그리고 핵산이 분해되고 뉴크레오티드로 그런 모든 작용 소화를 끝내요. 소장에선 소화를 끝내고 그 소장에는 융털이 많아요. 융털이 바로 소화된 그 최종 산물을 흡수해요. 흡수해 가지고 간으로 보내요. 수용성인 것은 간으로 보내고 지용성인 것은 가슴간을 통해서 심장으로 갔다가 간으로 가죠. 그래서 간에서는 포도당이 들어오면 바로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막 그거를 합쳐요. 그래가지고 그리코겐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요. 포도당은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혈액에 녹아서 혈당이 되어갖고 혈당 수치를 올려줘요. 그런데
그리코겐은 포도당이 여러 개가 결합되어 있어 가지고 물에 녹지 않아요. 덩치도 커요. 그래서 그냥 간에 저장되고 나머지는 바로 근육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을 키워라 그래요. 그러면 덜 필요하다고. 그리코겐 저장된 것을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혈당이 떨어진 식전이라든가 식후에는 인슐린 작용하고 식전에는 그리코겐으로 만들어 놓은 걸 췌장에서 역시 나오는 그룹카곤으로 살살 그것을 포도당으로 분해해 가지고 다시 혈당을 낮아지는 것을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췌장에서는 혈당 조절 호르몬이 나온다 그거예요. 식후에는 포도당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인슐린이 작용하고 식전에는 그룹카곤이 그리코겐을 저장된 그리코겐을 갖다 한다고. 그리고 간에서는 소화에 아무튼 부속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포들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거기에서 만들어서 분해를 해요. 그 다음에 대장에서는 바로 그 찌꺼기가 이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수분 흡수하고 대장균이랑 장내세균 아무튼 대장 속에는 세균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그 세균들에 의해서 수분이 흡수되고 대변이 형성돼요. 세균들이 막 그 나머지를 소화를 시켜요. 그래서 단백질이나 그런 것을 과분하게 먹을 때는 바로 독가스, 항아수소나 스카돌이나 인돌이나 그런 가스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가스가 나와서 방귀를 갖다 형성하죠. 그러면 그 방귀가 나가요. 방귀가 풍풍 나가면은 독가스가 배출되기는 하는데 만약에 방귀로 다 못 나간 것은 항문으로 연결되는 직장과 사이에 그 저기가 있어요. 항문관이 있는데 거기서 흡수하고 그 다음에 직장과 항문관 사이에는 직장주가 있어서 얇은 걸로 되어 있고 혈관이 많다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바로 흡수가 된다겠어요. 그 저기도 흡수되고 그러기 때문에 얇아요. 그래서 변비가 심할 때는 거기를 갖다가 막 저기 핥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만성 변비를 하려면 섬유소를 많이 먹고 발효유를 많이 먹어라 그랬죠. 그러면 장이 깨끗해진다고. 소화를 오늘까지 복습을 끝낸 거예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